안녕하십니까. 가오선 논어학교 교장 정기민입니다. 오늘 고전 읽기는 직장인 전환점이 필요할 때 지금 논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최종엽 선생님이 지으셨습니다. 최종엽 선생님은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대표로 계시면서 전국 강사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신 대한민국 명강사 209호로 MBC TV 특강, KBS 하통, CJB 스페셜 등 여러 방송 강연을 비롯하여 연간 100회 이상의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계시는 아주 유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책의 2강을 낭독하겠습니다. 리더는 배움의 3단계로 완성이 된다. 학위 시습지, 불력, 열호, 유붕, 자원방내, 불력, 낙호, 인부지불온, 불욕, 군자호. 공자가 말했다.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는 군자를 위한 가르침이다. 논어는 리더를 위한 가르침이다. 공자는 배움을 제1성으로 내놓았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공자는 말한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으로 스스로가 서야 하며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 한 인간으로서 독립을 하는 것은 기쁜 일이며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봐 주지 못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말은 쉬워 보여도 크고 작은 조직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논어 1편 1장은 말하고 있다. 논어 제1편 1장. 논어 하면 떠오르는 논어의 첫 문장이다. 5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고전 경시 대회라는 것이 있어 그곳에 학급 대표나 학교 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논어, 명자 같은 고전책을 강제로 읽어야 했던 때가 있었다. 당시 논어 읽기의 목적은 딱 하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의 명예를 거는 것이었다. 그러니 읽고 외우는 논어가 정말 고역이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나무토막 같은 논어를 읽어야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면 또한 기쁜 일이라 하니 이게 말이나 되겠는가. 배우고 익히는 것은 고통이고 힘든 일인데 기쁜 일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때 바람처럼 다가와 바람처럼 가버린 논어였다.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니 나이 50이 넘도록 논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공자말, 맹자말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명언에 지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제시한 토익 점수를 따지 못해
직장인의 최대 수혜인 해외 연수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영어 강박 속에서 한문이나 논어를 다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입사시험과 승진시험에 필요한 것은 동양고전이 아니라 영어라는 사실을 50이 넘도록 괴롭혔으니 말이다. 공부 잘하면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좋은 고등학교에서 더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에서 더 공부를 잘하면 좋은 회사에 갈 수 있고, 좋은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청장년 시기를 보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에 몸과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다. 경쟁 사이에 살면서 자신의 능력 때문이지 다른 요인은 없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의 학력과 출세를 좌지우지하는 지극히 공정하지 못한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고학력의 아버지를 둔 자식의 학력고사 점수와 저학력의 아버지를 둔 자식의 학력고사 점수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고 지방이나 시골에 살고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학력 점수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른다. 열심히 해라.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라. 농사꾼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늘 열심히 하라는 말뿐이었다. 그렇게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공부가 즐거운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열심히 해도 결국엔 경쟁에서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열심히 해야만 하는 척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논어라는 고전을 펴는 순간 공자는 밑도 끝도 없이 학습은 기쁜 일이라고 하니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이해도 되지 않는다. 동의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논어 어구를 무조건 외우라고만 했으니 기가 막히는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논어의 시작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자왈 학이시습지 불력여로 유붕 자문방내 불력라코 인부지불온 불력군자호. 공자가 말했다.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어떤 책이든 그 문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로 시작되는 성경의 창세기도 그렇고 찌는 듯이 무더운 7월 조선 어느 날 해질 무렵 에스골목 전셋집에 방 한 칸을 빌려 하숙하고 있는 한 청년이 거리로 나왔다로 시작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도 그렇다. 대개 책의 첫 문장은 그 전체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보여주곤 한다. 논어의 시작은 세상을 살아가는 리더들에게 던지는 공자의 가르침으로 출발한다. 논어 500여장을 통해 세상의 군자들에게, 세상의 리더들에게 말하고 싶은 비록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리더들이여 학습을 통해 먼저 자기 자신을 세워라.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즐거움을 느껴가면서 살라 한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라 한다. 나를 먼저 채우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이치가 논어 1편 1장에 들어있다. 학문에서 오는 내면의 기쁨,
벗들과 함께하는 인생의 즐거움. 쉽지 않지만 가야 할 리더의 길이 그것임을 알려준다. 군자가 되는 3단계로 축약하여 말하고 있다. 리더가 되는 3단계를 압축하여 말하고 있다. 논어.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 예전의 군자는 요즘의 리더로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군자를 신사라고 번역하지만 군자를 현대어로 고치면 리더다. 많은 사람을 이끌면 큰 리더로요. 적은 수의 사람들을 이끌면 작은 리더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꿈꾼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논어의 첫 번째 어구가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공자의 일성은 학습이었다.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공부다.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히는 것을 말한다. 배우고 익히는 학습으로 자신이 먼저 당당한 세상의 주인으로 서야 한다는 말이다. 삶의 주인인 내가 먼저 서야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은 자신을 세우는 기둥이 되며 학습은 성장의 기쁨을 가져온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시작인 것이다.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힌다면 진실로 기쁘지 않겠는가? 논어에서는 실제로 배움과 실행의 구체적인 어구들을 반복하여 등장한다. 학습에는 시습이 중요하다. 시습은 타임리, 때에 맞추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는 평생학습을 의미한다. 배움도 중요하지만 복습, 학습, 연습, 반복이 없는 배움은 거의 일회성에 불과하다. 반복은 실행을 의미한다. 배운 것을 모두 실행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혹은 필요 시기에 따라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연습하고 반복하여 실생활에 제공해 보는 것을 말한다. 논어의 첫 글자는 학이다. 수많은 한자 중에서 하필이면 왜 학이라는 글자로 시작했을까? 배움을 처음부터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자의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기에 스승의 수많은 어록 중에 이 맨 선두에 배치해야만 했을까? 혹시 그 이유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배움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의 말기는 그간 500여 년간 유지해오던 주나라의 종법제도, 봉건제도, 사회질서가 붕괴되고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천자가 종법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제후들을 이끌던 봉건질서가 무너지고 있던 때였다. 철기시대를 맞아 소출이 급격히 늘어가는 농업혁명은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소득의 증대는 상업 발달로 이어졌다. 이에 제후들의 힘이 커지자 그동안 하늘처럼 모시던 천자를 무시하고 스스로 패자가 되려는 욕망이 커져만 가던 사회가 춘추시대였다. 당시 농업인, 상공인, 선비들은 피지배계급이었고 천자, 제후, 대부들은 지배계급이었다. 이들 피지계급 중 4계급만이 유일하게 본인의 능력에 따라 피지계급에서 지배계급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공자는 사경음으로 출생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공자를 천사라고 기록했다. 사는 사이인데 비천한 천사, 비천한 선비, 계급 출신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50세가 넘어서야 중도제, 사공, 사구, 대사구까지 올라갔다. 사회적 신분의 사다리로 학습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공자의 제자들은 스승을 통해 알았을 것이고, 시대적인 상황과도 맞물려 배움이란 도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기에 논어 1편 1장의 내용으로 학습을 채택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하지수라는 말이 있다. 불현듯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을 튕기며 아하를 연발한다. 쏙 시원하게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기쁨에 자신도 모르게 아하를 외치는 것이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타인에게 배우든 자신에게 배우든 아하를 많이 외칠수록 기쁨은 늘어난다. 칠순이 넘는 할머니가 한글을 공부한 다음 스스로 글을 읽어 내려갈 때 너무도 기뻐 이제 죽어도 예안이 없다고 했다.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쁘다고 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간판의 글자가 눈에 들어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맛보았지요. 이처럼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죽음과 맞갈 수 있을 만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움에도 단계가 있다. 머리만 배워 아는 것은 하수, 배운 것을 가슴 뭉클하게 느낄 수 있다면 중수, 몸으로 배워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면 상수다. 머리로 아는 것은 배우기만 해도 가능한 일이다. 정신 차려 배운다면 그 배움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느껴지기까지는 일정량의 아하 지수가 필요하고 쉼없는 복습이 필요하다. 반복된 익힘으로 가슴을 때리는 느낌이 올 때 긴장한 배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학습 결과는 행함에 있다. 배우되 행함이 없으면 배우지 않고 행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배우고 익힘의 과정을 거쳐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실행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과거의 지혜를 얻어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배우고 자주 익혀 몰랐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면 이 어찌 깊은 일이 아니겠는가. 인생은 새로운 것에 대한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다.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엔지니어가 30년을 엔지니어로 살다 퇴직후 인문학에 빠져 기쁨을 누리는가 하면 논어 맹자가 고루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30년을 무시하다 논어에 빠져든 행복한 장년들도 있다. 외국어를 다시 배우고 운동을 다시 배우고 글 공부를 다시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장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커리어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치원부터 대학 혹은 대학원까지 배우기만 했다. 학원에서,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그저 배우기만 했다. 학은 넘쳐났지만 복습, 실천, 행동은 부실했다. 위행은 번듯했지만 속은 채워지지 않았다. 배움이란 머리에 지식만 넣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버린다면 더 이상 새로움은 없다. 그러면 번듯한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고도 취업이 어렵고 설사 취업을 해도 일을 못한다. 입사 첫 해에 다시 뛰쳐나오고 적응력도 떨어진다. 대리로 승진하기도 어렵고 과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수동적인 배움이 직장까지 따라온다. 혼자 익히고 혼자 응용하고 혼자 밤을 새워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근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 근성은 모두 그간의 연습에서 오는 것인데 배우기만 했지 익힘이 부족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직장에서는 아무나 새로운 지식을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 알고 보면 트럭같이 가벼운 노하우도 누가 쉽게 일러주지 않는다. 혼자 스스로 익히지 않으면 스스로 뒤떨어질 뿐이다.
학교에서 오로지 배우기만 할 때도 힘이 들었지만 취업을 하고 나면 더 죽을 맛이 계속된다. 학도 어렵고 습도 버겁다. 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언감생시, 먼 나라 이야기, 꿈동산 이야기가 된다. 습은 반복적인 고통을 참아내면서 실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공부해도 그것을 새기고 익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쉬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반복해 하는데 의지와 끈기가 필요하다. 반복은 지루하고 재미도 없기에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거기서 멈추고 싶어진다. 따분하고 반복적인 일 말고도 하고 싶은 일이 직장의 일상에서도 너무나 많다. 또한 늘 후식의 유혹이 따라다닌다. 일에서 벗어나 잠이라도 실컷 자고 싶은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그러니 대부분 익숙해질만 하면 멈춘다. 일도 그렇고 흥미도 그렇고 일상이 그렇다. 이래도 커리어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직장인이 오늘 갑자기 모든 일을 잘하는 슈퍼맨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양한 업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누구보다도 최고로 잘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선택된 일은 반복해서 할 수 있게 된다. 반복의 힘은 선택과 집중에서 온다. 반복의 결과엔 자유와 발전이 따라온다.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에는 재미가 있으며 재미가 있으면 즐겁게 된다. 즐겁게 하는 일은 더욱 잘하게 되어 자신의 특기가 거기서 시작된다. 퍼스널 브랜드는 그 특기에서 만들어진다. 노너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유붕 자원방내 불력 락호. 리더를 꿈꾸는 사람이 해야 할 두 번째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노너의 제2성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혼자만 즐거운 기쁨의 삶이 아닌 친구, 벗, 후배, 선배, 동료들과 함께 할 때 인생의 진짜 즐거움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도시에 살든 외딴 섬에 살든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삶이라면 즐거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스스로 찾아온다면 진실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리더가 당대에 칭송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리더는 10년 후, 100년 후, 혹은 500년 후, 혹은 200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리더의 본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리더 생전이 아니라 사후 그 언제라도 자신의 행적과 삶을 인정해주는 후배들이 나와준다면 이는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멀리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일도 수백 년 후에도 자신을 잊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그 즐거움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수백 년을 리더로의 그 삶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오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